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장 초반에는 항상 마이너스로 출발하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이런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전에는 이렇게 하락해서 출발해요. 하락해서 출발하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살아났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의 매도는 계속해서 비차익으로 오늘 1조가 넘는 매도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순매수로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비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치 주식은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도 전자닉스의 매도는 계속되고 있고, 자사주 매입이 되고 있는 2달 동안은 계속해서 외국인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박스권이 어디서 연결이 될지 아니면 언제 끝날지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 2달 이상의 자사주 매입이 있기 때문에 그 자사주 매입에 따른 외국인 매도로 한 2달 정도는 쉬지 않을까. 그러면 벌써 10월 달이거든요. 그럼 시장은 지친단 말이죠. 이렇게 지루하게 가면 지쳐요. 그래서 다른 업종이나 다른 섹터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직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살아나고 있지를 못해요. 오늘도 보니까 4조 원대의 거래 대금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아직까지는 어디가 주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를 이어갈 만한 섹터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오늘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코스닥 시장이 약한 거는 다름이 아니라 기관하고 외국인 매도죠. 특히 기관은 이제 금융 투자를 이용한 ETF 매도니까 개인의 매도라고 치고,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도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 사면 한 10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 사거든요. 그럼 올라가요. 반대로 이렇게 1000억에서 1200억도 팔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만큼 시장은 완전히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사주 매입에 오늘 1조 5천억이 유입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여기다가 현대차도 지금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수급은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한다. 외국인이 오전에 매도했다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개인들이 주로 많이 매매했던 하이닉스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역시 사법인이 자사주 매입으로 매일 1조 정도의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 같지가 않고 이렇게 사팔사팔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이닉스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과거 같으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이 2028년 29년 좋아지니까 사서 수익을 내겠다, 신용으로 사겠다, 담보대출 받아 사겠다, 이런 수요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도 지금 팔고 있고, 기관도 살 돈이 없고, 그죠? 결국에는 이게 매수 부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그러니까 반도체 투톱이 매수 부재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를 끌어올릴 만한 세력은 역시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기관은 아예 실탄이 없고요.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변해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갈 건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으면 절대 사지 않습니다. 요거는 거의 우리나라 대형주 자사주 매입할 때 외국인은 항상 매도를 이제 기회로 삼아서 매도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수를 쉽게 하지는 못할 거라는 거고, 그만큼 시장은 박스권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변화가 생겼죠.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고 있고, 여기 모든 기관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 반도체에 지금 박스권이 누가 봐도 박스권에 걸릴 것 같은데, 새로운 섹터를 살려면 반도체 수량만큼의 받아줄 수 있는 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원전 미국과의 웨스팅하우스, 미국과의 대미 투자가 있잖아요. 대미 투자 2천억 불. 요거에 관련돼서 원전에 웨스팅하우스를 니네가 사가라. 이렇게 그래서 공동 투자해서 미국의 원전을 개발하자.
라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동안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가 뭐 중동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원전 나갈 때마다 야, 그거 특허 우리 거다. 맨날 소송 걸었고 딴지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원전 시장을 우리나라가 한전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부산 에너빌리티의 주기기 이런 것들이 수혜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아시겠지만 뭐 1년,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뭐 7년에서 10년이거든요.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요 테마가 생각보다 오래 해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미국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전 섹터, 원전 섹터로 지금 오늘 매수가 올리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건설도 있죠. 현대건설도 있고 대우건설도 있고 그 밖에 많은 한전 그룹들도 있고,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꽤 많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를 좀 흡수할 수 있는, 일부 흡수하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빌에선 에너빌리티 일봉인데요. 연기금 여기 매수 들어오는 거 보시죠. 그동안 계속해서 매도했던 연기금이 다시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거, 수급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라는 가장 큰 호재, 대 이벤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후속타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장중에 이 얘기가 나오면서 WTI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죠. 80불까지 떨어졌어요. 뭐 미국과 이란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러시아가 또 러시아 국영통신사가 얘기를 해갖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호르무즈도 자유 통행하고 뭐 휴전 합의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뭐 유가가 하락하고 요거는 이제 그 CPI 물가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좋지만 바이오 기업에도 좋아요. 미국의 바이오텍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뚫고 있고, 모더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이 모더나도 등하고 빠졌다가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머물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가치가 인정됐다라는 거고, 임상 3상의 성공이 모더나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참 부러워요. 그런 거 보면. 미국에는 이렇게 임상이나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올라가서 버텨주는데, 우리나라 그 한미약품은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러고 있어서 답답한 노릇이 있죠. 글쎄 뭐 결국에는 기관들이 이런 걸 사서 담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냥 반도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귀찮은 거죠. 공부를 안 해요. 걔네들이. 그런 게 좀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알테오젠의 재료는 뭐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 호재도 많이 나오고 있고, 기술 계약 체결 임박이라는 이제 타이틀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계속해서 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 그 대규모, 하반기에 대규모 추가 기술 수출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번에 메가딜의 주인공이 과연 어떤 거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뭐 RNA, 요즘에 그 mRNA 모더나가 mRNA에서 성공하면서 지금 RNA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인비보 카티, 이거는 이제 혈액암 쪽에 좀 그 효과를 보고 있는 카티거든요. 이런 쪽도 신규 모달리티로 나올 수 있을지, 뭐 그 밖에도 뭐 많은 뭐 이중 항체도 있고, 그래서 현재 추가 기술 수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분야나 뭐 기술 이런 거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인비보 카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신규 모달리티를 포함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해서 어떤 게 될지는 잘 모르고 있지만,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하죠. 추가 기술 수출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도 올해 가장 큰 딜이 나올 것이다. 역대급 딜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고, 여러 가지 품목을 한꺼번에 엮어가지고 한 품목당 거의 한 5천억 정도 되잖아요. 거의 4, 5천억 되니까 이게 묶어서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 단위의 그 기술 수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이제 설레발 치면 나와도 빠지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봐야 하반기 이제 5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요거 오늘 제가 장중에 올려드렸죠. 9월 달에 딜서를 해가지고 GI 이노베이션 G2G 오늘 G2G가 이래서 좀 올라왔어요. 노보하고 1개월 지속형 한미약품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올릭스하고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9월 달에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찌라시죠. 찌라시가 한번 돌았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늘 G2G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다. 찌라시도 잘 올려드리죠. 아무튼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 벌써 이번 연도에만 3건의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고의 기술 수출을 하는 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게 나올 수 있을지. 이때 키트루다가 가장 컸거든요. 요거를 넘어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넘어설 수 있는 계약이 나올 수 있을지. 그래서 항상 시장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장이 원하는 빅 계약이 터져가지고 그간의 서름을 한꺼번에 만회하는 상승이 한번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면 그동안은 반도체로 워낙 자금이 쏠려가지고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못 올랐거든요. 오늘 무상증자 상장을 했고 제가 이틀 전 월요일 날부터 말씀을 드렸죠. 요게 이제 공매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월요일, 어제, 화요일 공매도가 거의 마무리됐고 오전에 공매도 나오면 거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이제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할 만한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들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고 연기금의 매수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최소 5에서 6% 정도만 잡아도 지금 곱하기 2배 정도의 매수를 해야 된다. 연기금 입장에서는 하반기 승강제에 들어가면 연기금이 코스닥에 운영자금의 한 5% 정도는 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을 담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논리로 보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연기금은 더 담을 수밖에 없고 연기금이 담는데 다른 회사가 안 담을 수가 없어요. 투신이라든가 사모펀드 그다음에 연기금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공매도들이 상당히 많은데 공매도들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공매도는 불리하다. 쇼커버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제 생각에는 한 40만 원대 여기 넘어가면 언제든지 쇼커버 터져가지고 장대 양봉이 나올 겁니다. 딜이 언제 나올지는 예상할 수가 없는데 올해 안에 나온다고 했으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었죠. SK 바이오팜이 뇌전증 신약을 기술 인을 했어요. 1조 1000억 정도의 그 기술 인을 했고 계약금이 5,500억입니다. 요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커요. 바이오팜 물론 SK 그룹이기 때문에 돈이 좀 많아서 기술 인을 해서 임상을 해서 성공하면 이제 큰 돈을 벌겠지만 이제 앞으로 알테오젠도 돈을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조 단위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당장은 아니겠지만 2029년 에서 30년 이 정도만 돼도 영업이익 한 1조 원 될 겁니다. 그러면 이 1조 원이 되는 영업이익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거든요. 43년 이상까지. 그러면 그때 이제 옛날에 이제 전망을 할 때 우리도 유망한 그 플랫폼이나 기술인을 해서 그거를 임상으로까지 연결시켜서 상품화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협업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SK 바이오팜이 오늘 올랐잖아요. 그죠? 이게 한 5,500억 정도 돈을 들였지만 플러스 한 8% 정도 상승했다는 얘기는 이건 호재로 적용했다는 얘기고 이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알테오젠에도 반영이 돼서 수가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테오젠은 글로벌 제약사로 올라갈 확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세계적인 기술력과 기술력을 통한 임상하고 거기다가 이제 원료 의약품까지 만들면서 CMO까지 하면은 이래저래 수익성이 좀 상당히 다각화되는 그런 글로벌 제약사로 올라설 수 있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주도하던 시장에서 지금은 이제 최소 몇 달간 박스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장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새롭게 움직이는 것이 뭔지 이런 거를 좀 미리미리 체크하시면 올 하반기에 좋은 수익을 걷어가실 수 있고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흐름을 잘 못하면 반대로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기관들이 그동안 반도체로만 이제 수익을 냈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사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요. 시장 수익률 정도 이상의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뭘 못하냐면 인센티브를 탈 수가 없어요. 옛날에도 작년에도 인센티브를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냐면, 니네가 한 게 뭐 있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서 수익 났는데 똑같거든요. 이번에도 뭐 이렇게 횡보하고 있으면 더 안 되겠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일단 뭐 어떤 수익률을 좀 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 전 자산운용사, 뭐 수신사 공통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내줘야 돼요. 그러려면 시장보다 아웃퍼폼을 해줘야 되려면 시장보다 좀 우위에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 원전이 될지, 뭐 조선이 될지, 아니면 바이오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도체로만 쏠려 있던 자금이 조금씩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하반기에 코스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업종들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거기서 또 큰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 개 계속 전망도 말씀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종목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필승의 텔레그램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010-8283-5540으로 복구라고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1년 단위로는 받고 있지 않고요. 9만원, 3개월에 21만원, 정말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 평생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많은 사기꾼들이 많아요. 이렇게 여러 종목들을 추천하고 한 달에 30개, 두 달 되면 60개, 70개 이러면서 올라간 종목들, 이렇게 어차피 상승하는 종목들 추천하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겠죠. 어차피 매도 신호도 안 나갈 거고, 이렇게 해서 수익 났다고 이렇게 6개월에 500만 원, 한 달에 88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 절대 당하지 마시고,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싸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잘못되거나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에 속으시면 절대 안 된다. 여기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증권사 경력이 있고 98년도, 2001년도, 2003년도에 다 자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운영을 했던 사람이고요. 오랫동안 또 관리를 했던 사람이고 많은 수익을 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검증된 사람한테 증권사 가면은 그 PB 직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돈 뭐 한 3, 4천 갖고 가면은 아는 척도 안 해요. 또 뭐 한 1억에서 뭐 한 5억 정도 돼야 좀 관리 좀 해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과 같이 평생 운영하겠다는 목표로 노후를 준비하겠다는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번호로 꼭 한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도 많은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어떤 방향성에 대한 어떤 좀 전망이라든가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기회가 되는 거고, 조금씩은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가 옛날에 얼마에 샀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구경만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안 하시려면 어떤 종목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꾸준히 좀 갖고 업데이트를 받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수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반기 시장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고요. 지수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종목별로는 엄청나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